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삼 년 만에 대면으로 즐기는 강릉 단오제. 그중에서도 메인 이벤트로 꼽히는 씨름 대회장을 찾아 초등부 아이들의 씨름 솜씨와 씨름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원주의 문학 자산이자 우리 현대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박경리 선생의 작품들을 영화로 만나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영화로 보는 소설 토지극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토지극장이 운영되고 있는 박경리 뮤지엄을 찾아가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눈앞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사람들. 하늘 아래 모든 장소가 화실이라는 전국의 어반 스케쳐들이 춘천에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실내 마을에서 진행된 어반 스케쳐들의 자유로운 드로잉 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오늘 방송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현역 최고령 MC로 전국 노래자랑을 무려 30여 년간 진행하셨던 송혜 선생님께서 작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88년부터 무려 34년 동안 무대를 지휘하셨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셨던 만큼 정말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역사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죠. 네,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서 향년 9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는 비록 하늘의 별이 됐지만 우리 가슴 깊숙이에는 전 국민의 아버지로 또 영원한 국민 MC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 채널 첫 번째는 카카오 친구입니다. 휴대폰 카카오 앱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무거나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릉 소식이고요. 네. 월요일까지 이어졌던 이 단오제 열기가 아직도 남아서 강릉이 뜨겁습니다. 역시나 네. 단오하면 강릉이고요. 강릉하면 아. 단오인데 또 이 단오제에서 이것을 빼놓고는 아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네. 단오장입니다. 그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강릉하면 단오잖아요. 단오제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열려서일까요? 이것저것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마음도 두근두근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단오제의 꽃, 씨름을 즐겨볼까 합니다. 씨름의 매력,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강릉 단오제 초등부 씨름 대회를 만나봅니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밤부터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어둠이 내려앉은 단오장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씨름 경기장에서 대진표가 완성되는 사이 선수석엔 긴장감마저 감도는데요. 착착 진행되는 대회 준비. 아니 제가요 지금 보니까 이 앞에 커다란 모래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 하시는데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관계자분 한번 좀 뵈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 네.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대회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강릉 단오제 씨름대회가 있는 날이고요. 씨름대회요? 저희가 단오제 기간 내내 씨름대회를 하고 있고 네. 오늘은 초등부 고학년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아 저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씨름을 하나요? 네, 그럼요.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사실 뭐 씨름대회 전국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 단오제 씨름대회는 이렇게 좀 남다르게 해보겠다 이런 포부 있으실까요? 강릉 단오제 씨름대회는 저희가 1969년부터 해왔거든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자 일반부 그리고 일반부, 초중부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기들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다른 경기를 하면서 시민들과 또 강원 도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초등부 고학년 씨름대회의 막이 오름과 동시에
시작부터 흥미진진한 대결이 이어지는데요.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 예선. 단 2장뿐인 결승행 티켓을 먼저 거머쥘 선수는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청사빠 선수의 한판승입니다. 방금 시장을 마쳤는데 일단 이 씨름대에 나간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아, 엄마가. 그러면은 우리 그 대회 나갈 때 자기만의 전략을 짰을 것 같은데 우리 선수는 어떤 전략을 짰나요? 삿바 많이 가져가기요. 삿발 많이 가져가기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홍석과 김현 선수의 김현 선수. 자, 누나가 이길 것이지, 동생이 이길 것이지. 누나가 시청하는 것 같은데, 청석과의 김현 선수가 2점을 가져가면서 누나랑 이렇게 대결을 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자, 자리를 번쩍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겨서 좋았어요. 아, 애들이 경쟁을 떠나서 이번 기회로 좀 다른 자신감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나중에 오늘 아침에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근무인데 휴가를 내가지고 갑작스럽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네. 씨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씨름을 좋아하시게 됐나요? 아, 초등학교 때 잠깐 씨름 선수를 했었고요. 집안 저희 친형께서도 씨름 선수였어요. 그래서 매번 씨름 대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참가를 하곤 한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우승 트로피도 눈에 띄고요. 힘 대 힘의 대결, 최강의 전력을 과시할 꼬마 장사는 누가 될까요? 아이들을 응원하는 가족과 관광객들로 객석은 이미 만원입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씨름대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객분들도 정말 반응이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단호제가 좀 3년 만에 했다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단호제 참가해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3년 만에 기다린 보람이 있을 만큼 너무 재밌고 실험대회까지 가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덩치 차이가 좀 있는 경기인데요. 하지만 상대 무게중심을 흔드는 기술 씨름으로 체급 차이를 극복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딱 승리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단호제 씨름대에 참석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선수? 오늘 목표요?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3등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만의 전략이 혹시 있어요? 전략이요? 짰는데 막상 해보니까요. 너무 공격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이제 실전에 가면은 생각하는 만큼 잘 되지 않는다.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선수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결승 무대가 펼쳐집니다. 두 꼬마 장사들은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일단 삿바부터 허투루 잡지 않고 상대를 파악하는 염탐전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힘 대 힘의 대결. 자, 과연 오치미 선수. 하지만 결과는 내리 2점을 따낸 홍사빠의 승리. 지금 강릉 단호장사 씨름대회 초등학교 고등부 우승자 박태웅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 체격 보니까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님도 씨름대회 참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들이 운동을 취미로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보라고 본인도 했고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너무 좋네요. 일단 우승 축하하고요. 우승한 소감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우승하기까지 노력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우승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무슨 운동 열심히 했어요? 유도를 했습니다. 그 유도가 씨름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요 우승을 했는데 또 내년 씨름대회 또 참가할 생각인가요?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쟁쟁한 경쟁을 뚫고 초등부 고학년 장사에 오른 박태웅 선수. 내년엔 실력이 또 얼마나 늘어있을까요? 우리 단호대도 3년 만에 개최가 되었고요. 단호장사 씨름대회도 3년 만에 열렸는데 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매년 해오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시민들을 마주할 수 있고 관광객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씨름대회는 또 어떤 방향으로 꾸려가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부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어떻게 하면 더 씨름을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씨름대회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벤트 경기 같은 것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덩치로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치밀한 수싸움과 화려한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씨름. 내년 강릉 단오제 씨름대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야, 이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라 해서 띄엄띄엄 볼 게 아닌 게 네, 그럼요. 성인분들 못지않게 열정과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씨름이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민속 씨름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소원을 하고요. 내년에 펼쳐질 2023이겠네요. 강릉 단오제 씨름대회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씨, 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이분 어떤 분인지 좀 알아맞혀 보세요. 좋습니다. 일단 김동리 작가의 추천으로 1955년 현대 네네. 문학을 통해 등단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시고 네. 김동리 작가께서 추천을 하셨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네. 결정적인 힌트 하나를 준비를 좋습니다. 했습니다. 이 소설가의 대표적인 작품, 요거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뭔데요? 바로 토지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박경리 선생님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경리 선생님께 있어서 이 원주라는 지역은요,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표작 토지의 4부, 5부를 원주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 원주에서는요, 소설 토지를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펼쳐지는 토지극장 영화 토지 만나러 함께 떠나시죠. 원주의 문학자산이자 우리 현대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박경리 선생의 역작 토지.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책으로 읽어왔던 작품 토지를 영화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펼쳐지는 토지극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원주와의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박경리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 이 토지의 4부와 5부가 원주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요, 이 박경리 선생님의 대표 작품 이 토지를요, 영화로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원주시 흥원면 박경리 뮤지엄. 자연 속에 둘러싸여 창작하고 생명을 사색하고 돌보며 살아온 선생의 흔적이 간직된 곳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날 영화 한 편 보면 정말 좋잖아요. 네. 여기에 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작품을 영화로 만든 이 아주 좋은 영화가 상영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일단은 오늘 이곳을 먼저 한 바퀴 둘러봐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뮤지엄을 일단 한번 보시고 또 영화를 보시면 더 선생님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박경리 뮤지엄이잖아요. 네. 이곳은 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생애 마지막까지 사셨던 작가의 집을 중심으로 조성이 된 박물관이고요. 작가의 삶과 삶의 흔적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다 보니까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집필 활동을 어떻게 하셨을지, 어떤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셨을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둘러보러 가보실까요? 네. 네. 작가 박경리 선생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람 박경리 선생의 인간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와, 야, 여긴 진짜 실제 집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1998년부터 타계하신 2008년 5월까지 지내시던 이제 생애 마지막 공간인 작가의 집입니다. 야,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거의 그대로 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박경희 선생님 유족분들께서 네. 이제 선생님 타계하신 이후에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보존을 하셨고요. 이제 여기 이제 공간 자체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박경희 선생님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일반 시민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박물관으로 조성을 해서 작년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작가의 책상. 여기에서 우리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토지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와서 이제 작가의 집을 둘러보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수정 작업을 하셨던 토지의 이제 오류난 부분, 오기난 부분을 이제 수정 작업을 하셨던 원고지를 직접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마침 토지극장에서 토지를 상영을 하니까 토지를 보시면 뭔가 좀 더 몽글몽글한 마음도 생기고 작품을 이제 보는 새로운 눈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은 이곳에서 미완으로 남은 장편소설 나비야 청산가자와 산문집 신원주 통신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를 쓰고 토지문화관 창작실 입주 작가를 돌보며 마지막 생애를 보냈습니다. 야, 선생님께서 직접 마지막까지 사셨던 그 집안도 둘러봤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선생님 다음 차례 뭐가 남았죠? 이제 토지극장으로 가셔야죠. 이제 저희가 토지극장을 6, 70년대 레트로 버전으로 또 나름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6, 70년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거 기대되는데요?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토지극장. 1970년대의 분위기를 낸 극장에서 책으로 접하던 작가의 소설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자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박경리 행복을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와, 선생님, 완전 옛날 극장인데요? 드라마 속에서만 봤던, 야, 이렇게 레트로 느낌으로 또 꾸며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영화 자체가 6, 70년대 영화이다 보니까 이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때 향수를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극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학 작품을 영화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 알려주세요. 꿀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박경희 선생님에 대해 관심이 또 많으시고 책을 한두 권쯤은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로 접한 원작 소설과 작가의 필터링, 감독의 필터링을 거친 영화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뭐 표 예매해야 돼요? 아니요, 무료 상영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께 박경희 선생님을 더 알리고 작품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네. 1890년대 경남 하동 최첨반댁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토지는 1974년에 개봉된 영화로 대표적인 문예 영화로 손꼽히는데요.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친숙한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감상해보고 원작 소설과 비교해보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이제 토지 영화 보고 방금 막 나오셨는데 네, 그랬어요. 어떻게 영화 좀 재미있게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오래돼갖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아주 그 옛날 그것을 다시 꺼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하기자님, 저 토지 사실 영화로 한 번 봤던 적이 있는데 두 번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보이고 세 번 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또 보고 싶은데 이거 오늘 한 번만 보기엔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가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토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표류도, 다다음 주에는 또 김약국의 딸들, 이렇게 세 작품을 계속 순회하면서 9월까지 상영을 할 예정이니까 토요일에는 스케줄을 그냥 싹 비워두고서 이곳에 와가지고 영화 관람하고 딱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 또 이제 천공아비의 계절 9월 딱 책 읽기 좋은 계절에 가을 독서대전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수필화라고 또 박경희 선생님의 작품을 필사해보고 시화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쉼이라고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 또 기념품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극장도 보시고 기념품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수필화 체험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책 안 읽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랑 같이 함께 하면은 책을 읽고 싶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던 박경리 선생의 역사소설. 진한 감동을 안겨준 선생의 소설들을 9월까지 이어지는 토지극장에서 영화로 만나보세요. 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박경리 선생이 직접 집필하고 생활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박경리 뮤지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자연 속에서 살아오셨던 이곳에 가면요. 박경리 선생의 그런 숨결과 정신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박경리 뮤지엄에서 토지극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대표작인 토지, 김약국의 딸들, 표류도 등 옛날 영화 3편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런 영화 3편은 사실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접하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에는 18일에 상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뭐 소설과 또 드라마 작품으로만 감상하셨던 토지, 새로운 영화의 모습에서도 그 토지의 매력 속에 푹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극장은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열린 이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책읽기를 독려하고 독서 경험을 제공해주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독서 축제죠.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지금 원주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박경리 뮤지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많은 사랑과 관심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어떠한 주제도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지난 6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는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호국원에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찾아가 보시죠. 한라산 자락, 단장된 묘역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유,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데 잘 계시네 와서. 아유, 정말 그때는 이런 묘도 없었고. 6월이면 북받쳐 오르는 슬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살기 싫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오늘 더 그 눈물만 나고 그냥 보고 싶구나, 나는 먹고 싶구나.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그분을 떠올렸습니다. 백영순 할머니는 병과 가난으로 지친 노구를 이끌며 하루를 버티듯 살아내고 계십니다. 올해 초 유일한 의지처였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집은 적막강산입니다. 소일거리 삼아 TV를 보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낙. (6월이) 되니 할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적절하고 할아버지 계실 때는 힘든지는 모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시니까 참 보고도 싶고 정말 쓸쓸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살아생전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셨던 주관섭 할아버지. 조금 덜 쓰고 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받은 수당을 차곡차곡 모아 이웃 돕기에 기부까지 하셨던 할아버지는 깊고 높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가 어디 나가시나 봅니다. 후군에 가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려고요.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세요? 아유, 말도 못하죠. 그리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유, 살아서 더 잘 많이 먹혀드린 게 제일 생각납니다. 매일 하루 3시간 살림을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오늘 동행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할 거니까 준비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 가져온 거. 네. 그래도 가는 길이 든든합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이것저것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참 할아버지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막막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오셔서 다 장사 치러주시고 호공원까지 가시게끔 잘 해주셔서 잘 갖다 모셨습니다. 모시기는. 오늘 호국원 가는 일정까지 도움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모시고선 처음 찾아가는 길. 할아버지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요? 한라산 자락, 넓고 푸른 대지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국립제주호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많은 이의 염원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에 조성된 최초의 국립묘지입니다. 그동안 제주에는 국립묘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제주 출신 국가유공자분들은 육조에 안장되시거나 제주도 내의 충현묘지와 개인묘지 등에 안장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다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 2012년에 국가보훈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여 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8일 개원하였습니다. 제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고 인근에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에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호국원이 다른 호국원들과 다른 점은 독립과 호국, 민주유공자,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이 안장 대상입니다. 제주 지역의 모든 국가유공자는 육지에 나가지 않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입니다. 현재 국립제주호국원에는 흩어져 있던 독립과 호국, 민주유공자들이 속속 모셔지고 있습니다. 개원 1호 안장 대상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 송달선 하사입니다. 고 송달선 하사께서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인 9월 육군으로 입대하셨습니다. 51년 5월 국군 11사단 소속으로 동해안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6사단과 벌였던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2011년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최근에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서 71년 만에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되셨고 유족분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영순 할머니도 할아버지 묘역을 찾았습니다. 아픈 몸이라 가는 길이 버겁고 더디기만 합니다. 여기야? 여기네. 할아버지 여기네. 보고 싶고. 그리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좀채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유, 방금 눈물밖에 나오는 것 같군요. 너무 더워서. 할아버지. 처음 할아버지 돌아갈 때 오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데다 모시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깨끗하고. 술 한 잔 올리며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젊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하나까지 이웃에게 두고 떠난 주관섭 할아버지. 할아버지 멀어서 오기도 힘들어서 이제 생일 때나 또 한 번 오겠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게 저 갈 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계세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갑니다. 할아버지 또 생일 때 오겠습니다. 갑니다. 할아버지를 이 아름다운 언덕에 모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령의 유족분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족분들 중에 인터넷 사용 가능하시는 분 아무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후에 문자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제출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안장 대상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한 생에 아낌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 호국, 민주 유공자들. 그들이 있어 우리의 6월은 이토록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는 혹시 어반 스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반 스케치 네. 말씀하셨죠. 그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인기를 많이 끌었던 네. 드라마 그해 우리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보진 않았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그해 유명한 건 우리는 알죠. 주인공이 네. 최우식 씨, 네. 최우식 배우가 나옵니다. 그 최우식 배우가 그리는 게 어반 스케치인데, 어허, 알고 별로 좀 계시네요? 굴려봤습니다. 네네. 뭐 건물도 그리고, 뭐 나무도 그리고, 골목도 그리고, 길도 그리고. 네. 요즘 SNS상에 보니까 이 드라마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이 어반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네. 어반 스케치를 그리는 일명 어반 스케쳐들이 춘천에 모였습니다. 드라마 속 고 작가들처럼 유명한 어반 스케치 작가들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하늘 아래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곧 화실이 됩니다. 발길이 멈춰서는 곳에서 언제든 붓을 꺼내드는 나그네 예술가. 어반 스케쳐들이 봄의 끄트머리를 담고자 춘천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화폭에 담긴 춘천에서의 소중한 순간들 지금 소개합니다. 춘천시 신동면의 신례마을. 푸근한 소설 속 풍경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곳은 김유정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네, 아기자기한 감성이 가득 담긴 이곳 춘천의 실내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어떤 그림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열린다는 특별한 드로잉 행사. 외지인을 위한 마을 약도와 명소 안내까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마다 편한 시간에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나 둘 찾아오는 손님들. 사실 이들은 모두 어반 스케치라는 그림을 그리는 동호인들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스케치북을 꺼내들고 그림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 방금 접수처에 서 있던 아저씨 아닌가요? 와, 이걸 바로 그리셨네. 뭐 어떤 종류의 그림인가요? 이거는 이제 어반 스케치 중에 우리 사명 중에 하나가 그 언로케이션 드로잉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리는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순간을 그리는 거예요.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거, 또 뭐 인사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이제 모션이라고 하는데 모션을 그때그때 캐치해서 빨리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어반 스케치는 현장성도 있고 빨리 그리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의 순간을 사진 대신 그림으로 기록하는 예술. 춘천 챕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도 작가는 춘천의 아름다움을 다른 어반 스케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이 어반 스케치 하는 거에도 챕터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뭔가요? 도시별로 그 어반 스케쳐스 챕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어반 스케쳐스 춘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마다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22개 챕터가 있어요. 야외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요. 도심 풍경도 되고 실내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제약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스토리가 담긴 그림을 이제 하고 현장에서 직접 그리는 거를 어반 스케치라고 이제 편의상 이 물붓이라는 워터브러시라는 이런 처음 봐요. 펜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휴지 같은 데다가 다른 종이에다가 이렇게 닦아내고 다음 색깔을 써서 다음 색깔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할 때 스케치북하고 이 정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직접 도전해보기로 한 김진아 리포터. 어디 보자. 어떤 풍경을 그려볼까요? 일단은 크게 일단 위치를 잡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눈높이 선이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살짝 각이 잡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멀고 가까운 걸 표현하는 거는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하는 법도 있고요. 작가님께 속성 과외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스케치를 해보는데요. 야외에서 살랑살랑 봄바람을 맞으며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로도 마음의 여유와 행복이 깃듭니다. 오, 느낌 있지 않아요? 장비빨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오늘 이곳 실내마을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작가님들이 저희와 특별한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즐겨볼게요. 전국의 어반 스케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코치와의 대화는 유명한 어반 스케치 작가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번 드로잉 행사의 특별 이벤트입니다.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춘천에서 만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 이들에겐 실내마을이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기록되겠네요. 그 그림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저널 형식이라서 그때 그 현장감에서 있었던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내마을 쪽은 사실 많이 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릴 것도 굉장히 많고 옛 그런 집도 되게 많고 또 온갖 문학 또 예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어반 스케쳐의 또 유명하신 작가님으로서 어떤지 이런 춘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코치 역할로 좀 여기 참석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네, 작가님만큼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나요? 너무 많죠. 오히려 뭐 일반 분들 중에서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스케치북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도 스며들고 있다는데요. 실내 마을에 자리 잡은 한 전통 양조장. 어머, 술병에 춘천의 풍경들이 그려져 있네요. 실내 마을과 소양 이교, 김유정역 옛 역사와 레일 바이크까지. 제가 이곳 실내마을에서 이제 어반 스케치도 그려보고 이것저것 구경을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 전통주에 이렇게 예쁜 어반 스케치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여기에 이런 그림을 담을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춘천의 지역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춘천에 이제 명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라벨에다가 춘천의 명소를 이렇게 좀 담을 수가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어반 스케쳐스인 그 이병도 씨를 만나게 된 거죠. 해서 보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좀 의뢰를 해가지고 춘천의 명소를 갖다 이렇게 라벨로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한데 모여 같은 풍경을 그리는 것도 어반 스케치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이벤트, 빅 스케치.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어반 스케치에 빠져들게 한 걸까요? 저희들 인생 여행이죠.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현관문 열고 나오면 그게 여행의 시작인 거고 그게 하나둘 모여져서 저희들 인생 전체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행 중에 잠깐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그 공간에서 잠깐 멈춰서 또 한 번 그거를 음미하고 보고 즐기고 또 그걸 드로잉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게 최고의 어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또 같이 개성 있게 하지만 진실되게 어반 스케쳐들은 자신의 발길이 잠시 머무는 순간을 그림으로 기록합니다. 2022년 봄의 끄트머리 춘천 실내마을의 시간이 그렇게 작은 화폭에 담겼습니다. 네, 춘천 실내마을 함께 감상하셨는데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반 스케쳐 분들께서 직접 그리신 이 작품들을 이렇게 눈에서 직접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더 감성적이지 않나. 그 풍경들이 더 제대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진 대신 그림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요. 그 장소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행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멋진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어반 스케쳐 분들께서 오늘 살펴보신 춘천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 곳곳의 아름다운 구석구석을 화폭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 들어온 댓글과 메시지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김몽희님께서 주셨네요. 네, 며칠 전 시골 가서 백일홍 옮겨 심었어요. 지나가던 어르신께서 하나만 달라고 하셨는데 12개 드렸네요. 코스모스도 벌써 피었더라고요. 네. 어떤 색의 백일홍이 필지 엄청 기대돼요 해주셨습니다. 백일홍 참 예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참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번 올해 그러니까 9월 6일부터 12일 동안 3년 만에 백일홍 축제가 평창에서 열립니다. 네. 오늘 그 백일홍 꽃묘를 6만 주를 식재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9월 초면은 만개한다고 하니까 평창 백일홍 축제도 잊지 말고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쁜 사진 많이들 남겨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수기님. 네. 11살 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토지를 잘 몰라요. 토지를 잘 몰라요. 이러니까 라떼는 하고 좀 아는 척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네, 아직 어리지만 조금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어린이용 토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은
처음에는 좀 어. 가볍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하소설 장편으로 이렇게 한번 가시면 더 좋지 야.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 보입니다. 영수 씨. 예. 그리고 네. 다음 사연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반 스케쳐스 보면서 와 감탄만 했어요. 배우면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네요 해주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배우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요? 명수 씨가 배우면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있죠. 뭐든 배우면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흔들린 우동님께서 우동님. 주셨습니다. 자, 명수 MC님은요, 소풍 가는 병아리 유치원생 같아요. 회춘성. 회춘이랑 예. 네, 회춘성. 오늘 또 우리 명수 씨가 오랜만에 머리를 묶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용석 MC님은 옆집 대딩 오빠 같아요. 예. 선배 학식 고고. 학식이 뭡니까? 학생 식당. 여보세요. 학생 식당. 네, 대딩 오빠 같고 저는 네네네. 회춘을 했다 그러면 나이가 좀 어쨌든 저는 이제 식견이 넓다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흔들린 우동님 감사드립니다. 스케치 신선하다. 잘 그리시네요. 멋지다라고 땡초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과 메시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